경련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이라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. 긴급 제안이라면서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포함해서 이 규제들을 한 2년 정도 일시 동결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. 자, 이를 두고서 대기업이 위기를 틈타서 뭐 또 수건을 풀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자, 그런데 아까 김태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신 개발을 하려도 연구소가 밤에 불을 켜서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. 자, 이 같은 규제 완화 주장 대기업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기업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규제 지수로 보게 되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나라고요. 또 법인세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 막 내리는데 우리는 좀 올렸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사업 못 하겠다는 이런 정도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때야말로 진짜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비상한 수단을 쓴다 그랬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재계 쪽에서 한 2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년이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역동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 법인세 부담 낮추면 좋겠다는 거고요. 그리고 요 말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뭐 사실은 그 어떤 뭐 경기도지사가 그런 말할 때 제가 웃었는데요. 아니 무슨 뭐 이 재난을 틈타 가지고 이 기업이 마치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. 정말 재난을 틈타 가지고 정치인이 인기 발언한다고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. 사실은 이 지금 경기도가 어떤 상황이에요? 삼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원부터 화성 전체가 다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이 우리가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 일자리 많이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지도록 기업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기업을 때리면 자기가 마치 국민들한테 인기 얻는 것처럼 제발 착각하지 마시라.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요. 그리고 정부가 모든 거 다 하고 지자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드립니다. 주 52시간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라 우리나라 지금 주 40시간제죠. 근데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죠? 이거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말씀드릴까요?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백신 개발하잖아요. 백신 개발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대부분 일의 어떤 시간이 우리 아침 출근에 저녁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쭉 연속되는 노동이 아니고 그게 끊어지는 단속이라 그럽니다. 근데 그런 노동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근로 시간을 계산하기도 복잡해요. 굉장히 자율적인 노동을 하거든요. 그럼 그 자율 노동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주 52시간제 또 주 40시간제 개념은 공장 노동을 개념을 둔 겁니다. 공장은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출근부 찍고 나오는 시간이거든요.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을 로스 타임이라 그러죠. 이게 시간 이렇게 뭐 날라가니 이게 별로 없어요. 딱 짜여진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연구소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험 걸어놓고 좀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연구의 어떤 위력이라고 하는 게 백신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한번 히트 치면 대박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이 근로시간 제도를 혹은 좀 탄력적으로 가자. 그리고 사실은 주 52시간이든 또는 근로시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, 이게. 총량 부분은 줄이더라도 방식은 유연해야지 주는 거죠. 예, 탄력 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니까요. 네. 예, 그건 추진해 가고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마스크 생산이나 백신 개발이나 주요 분야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제 더 넓혀야 돼요. 당연히 그걸 말이죠. 지금 우리가 시행령으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관의 재량에 맡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야말로 법으로 명하게 해줘야지 노사가 그거 가지고 혼선이 안 생겨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니까 노사가 막 갈등 일으키고 아니 뭐 사업주가 말이야 함부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명하게 법으로 명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. 아니,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야당이 다 요구했던 겁니다. 법인세 내려야 된다, 올려서는 안 된다 얘기했고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도 좀 잘 활용을 하자. 예?
이런 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와가지고 코로나에 그거 하니까 이제 급급해가지고 지금 여당이 말이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. 저는 사실 네, 그런 그게 표현, 걱정이 됩니다. 무슨 짓이란 예? 표현도 그렇고요. 뭐 서로 간에 A를 표현이 지키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탄력 근로자 이런 문제도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주 52시간 이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야당에서 얘기했던 거를 차제에 좀 들어주시고 우리도 뭐 양해할 테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서 그 속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양해를 할 테니까 하여튼 위기 극복하는데 하여튼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송 합니다. 의원님은 동의하시는 겁니까? 어떤 분야를? 아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. 아니 그 거기서 사안에 맞추면 따라서 네. 지금의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뭐든지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수단을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딱 이 도식화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특별 연장근로 허가 제도에 대한 활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또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네. 아까 말 한번 끊으셨기 때문에 네.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도저히 저는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.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라는 것은 수요가 줄어서 팔리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? 팔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노동시간 늘리자는 제안을 한다든지 또 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완화하자고 한다든지 그거는 마트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리고 있는데 의무 휴업을 완화해서 개장 시간 늘려요?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, 그걸 뭐- 얘기다. 그다음에 그건 저희 여기에 당에서 더해서 뭐 말을 두 번 주장했습니까? 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찬스는 제 끝까지 쓰겠습니다. 법인세 인하. 법인세 인하하면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일단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코로나,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것대로는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문제가 된 기업들은 순간적으로 매출이 너무 많이 줄어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게 되고 월급을 못 주게 된 기업들이 문제잖아요. 근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이 기업들을 살리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? 세제 지원은 다 그런 성격 아닙니까? 돈을 좀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깎아주면은 그 잘하는 기업들이 더 투자해서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? 잘하는 기업들은. 그리고 못하는 기업들은 망하고 있는 거고 이 망하는 곳들을 좀 버티게 해주는 거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있는 뭡니까 고용 촉진 이 세액 공제가 있죠. 그걸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그 지금 저 자영업자들한테 그 최저임금 오른 것 때문에 좀 보충해주는 그걸 조금 뭐 넓혀서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대로 근데 저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줄이고 이런 법인세를 인하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가되는 거예요. 법인세를 내리면은 그 법인하고 관계되는 협력업체, 하청업체 그런 데서 그만큼 이득을 가져가고 또 그 노동자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 법인세 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그 대기업에 말이지 뭐 그 대주주들만 이익을 보는 겁니까? 그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각 부문에 대해서 잘 살펴서 법인세도 우리가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말씀이 평상시에 맞는데 제가 이 지금 대표님- 위기 상황 예를 들면 아니, 대공황 해야 될것 직전에 예. 법인세를 인하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? 네? 대공황 직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대표님 제가 1930년.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까 좀 좀- 이해가 안 예.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이래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98년도 한번 돌아가 볼까요? 98년도가 어떻게 되냐라면 97년도까지 실업률이 3%였는데요. 98년도 되니까 7%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우리가 4%거든요. 제가 볼 때 이제 10%가 간다고 봅니다.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대량 실업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되는데 숫자로 따져봤더니 대략 한 250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용 유지한다고 막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고용 유지하도록 또 도와줘야 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어딘가는 고용을 창출하도록 막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고용 창출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지금 뭔가 좀 수익이 나는 기업들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할까요? 아니에요. 이때도 기회라 생각합니다. 기업은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
그런 회사도 있어요. 뭐 백신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경우는 법인세 인하해주고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올라가네. 예를 들어 100억 투자할 거를 200억 투자한다든지 20명 뽑을 걸 30명 뽑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그 법인세 인하해서 그게 얼마나 도움될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아니야 생각하고요. 실업률 자체의 규모가 이때까지 봤던 거랑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거 가능한 수단 다 동원해 가지고 고용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.